그래서 출산 전부터 만만치 않은 아들이 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나니 각오를 한 이상으로 아기가 너무 건강하고 잘 놀더라고요. 물론 내 자식 건강하고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는 것보다는 씩씩하게 놀고 나가는 거 좋아하는 게 훨씬 좋죠. 그렇지만 엄마의 체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남편이 맡아서 육아를 도와주기도 하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면서 제게 쉴 수 있는 틈을 주지만 평일에는 남편이 회사를 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투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제 시누이이자 남편의 여동생이죠. 시누이는 조카인 제 아들을 너무 예뻐해요. 일남일녀 중 둘째인 저희 시누이는 늦둥이입니다. 남편과 제가 동갑인데 저와 남편이 연애할 때 처음 만난 시누이는 갓 수능 시험을 치룬 고3 학생이었어요. 지금은 벌써 30살이 되었습니다. 학생일 때 만나서 30살이 된 걸 보면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아직도 시누이가 아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음씨도 너무 곱고 사람이 선한 편이지요. 걸핏하면 전화해서 언니, 오늘 제가 현성이 봐줘도 돼요? 저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언니, 간만에 바깥바람 좀 쐬고 와요. 친구들도 좀 만나고요. 내가 오늘 현성이는 책임질게요. 라면서 시간이 되는 한 아들을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5일 내내 직장 다니는 시누이도 왜 주말에 안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매번 저 쉬라고 하면서 아들을 봐주는 우리 신우 정말 착한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시누이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남편이 두 번째 남편이거든요. 철없을적 한참 어릴 때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크게 인생의 매운맛에 데이고 이혼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다. 게다가 네가 잘못해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살면 돼. 시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도 따뜻한 말과 함께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의 착한 마음씨를 쏙 빼닮은 시누이는 저와 딱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 늦둥이라 30이 된 지금도 마냥 순수하고 아기 같고 예뻐 보였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기까지 마음 다치고 몸 지치는 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어렸어서 뭘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 힘들고 돌아가기 싫은 시간들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2년제 전문대학을 들어가서 졸업 후에 취직했습니다. 애초에 취직 빨리 하고 싶어서 전문대 간 것이기도 하고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야단도 맞고 어린 나이에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사의 제 선배였습니다.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처음에는 일을 가르쳐 준다는 말로 제게 다가왔고 그 후로 좋아한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말 등으로 제게 대시를 해왔지요.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시작한 회사 생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장녀로서 언제나 동생들을 챙기고 양보하며 살아왔던 제게는 든든한 오빠 같은 느낌이 들었죠. 특히 일찍 취업해서 힘든 시기에 그 사람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던 제게 처음으로 든든한 기둥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었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적극적인 대시로 인해 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연애를 했고 일도 더 힘내서 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사귄 지 반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점에 제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친구들 다 대학 생활하고 있는 나이에 저는 취업해서 일하다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라고 많이 무서웠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무서워서 울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혼자 부담이 된 나머지 아기 아빠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결혼하면 되지. 어차피 나 너랑 결혼할 생각이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평생 우리 100년으로 하자. 뭐?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지금 나랑 결혼을 하자고? 그럼 어떡해? 너도 아기 지우고 싶지 않잖아. 나 믿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 그렇게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딸이 22살에 사고 쳐서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든든하게 제 지원군이 돼주었고 저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기도 혜영이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당황하셨지만 남자의 듬직한 모습에 저를 시집 보낼 생각을 했고 엄마는 많이 우셨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그 남자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빠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 결혼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다 큰 어른들이니만큼 우리는 그냥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결혼시킵시다, 여보. 아빠 역시 제 걱정을 많이 한 나머지 결국 그 사람을 만나고는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때 그냥 도망쳤어야 했던 것 같아요. 혼자 낳아서 아기를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상견례와 결혼 준비 과정이 마냥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예비 시아버님 때문이었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으로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걱정 없이 귀한 도련님처럼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큰 소리치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자신이 원하는 건 한 번도 안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예비 시아버지 눈은 마땅치 않아 보였고 누가 봐도 너 따위가 내 아들을 이라고 말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늘 냉소적이셨고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은 너 결혼하면 직장은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네 남편이나 돌봐라. 너도 그거 보고 팔자 고치려고 우리 아들과 결혼한 것 아니겠냐? 내 원하는 대로 해주마. 라며 베베 꼬인 뼈가 있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기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지 행복할 거니까 그 사람이 제 남편으로서 반드시 자리매김하길 원했습니다. 제 결혼은 꼭 필요한 숙명이었죠. 그래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네 아버님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이려고만 애썼습니다. 하나도 소용없는 짓이었지만요.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 6개월 정도 되던 때였어요. 제법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제게 좋은 신혼집을 내어주시기 싫으셨던지 시댁이 있는 값비싼 아파트 옆에 재개발 도입이 시급할 다 무너져 내리는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빡센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분가에서 살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저희 신혼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쉬고 있는 꼴을 못 보셨죠. 저는 시아버지의 닥달로 결혼식 이틀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로 발을 들이게 된 상황이었어요. 신혼집에 늘 제가 있으니 온갖 스트레스 쌓이는 소리를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했죠. 시아버지는 매번 찾아와 임산부고 보고 고약하게 저를 잡았습니다. 집안 꼴이 이게 뭐냐? 그 임신했다고 유세 떨면서 집안 먼지 이렇게 쌓이게 두냐? 네 시애미는 너보다 만삭일 때도 허구한 날 땀 흘려 일했다. 네 남편 밥은 제대로 먹이냐? 자고로 음식은 정성인데 사다 먹이지 말고 뭐든지 네가 재료 다듬고 고아서 먹여라. 등등 정말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 몸 상태를 봐줄 자비가 없으신 듯 쉴 새 없이 제게 일을 시켰고 저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갔어요. 시아버지의 행패에 도저히 못 참고 제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 아기 낳으면 복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애둘러 말했더니 시아버지의 귀는 어디서나 열려있던지 대번에 그걸 들으시고 저를 불러 무릎을 꿇린 후 훈계를 핑계 삼아 감정을 내보였습니다. 어디 가방끈도 짧은 게 남편 따라 일하려고 해? 조용히 애나 잘 키우고 내 말한 것처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너한텐 그저 그런 가사노동이 딱 어울려. 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 말은 모두에게 들렸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조심스레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소연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것 때문에 응급실을 또 2번이나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한 거 당신도 들었잖아. 나 너무 힘들어. 출산 때까지만이라도 아버님께 말 좀 잘 드려줘. 응? 라고 얘기했더니 심지어 남편도 처음에는 절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철저히 남의 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자인데 뭘 알겠어. 나쁜 분 아니니까 나한테 말한 것처럼 다시 좋게 말씀드려봐. 솔직히 아버지 말처럼 당신이 제대로 하면 우리 아버지 별말 하셨겠어?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시간을 갖고 기다려줘. 라고 저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못 모르고 철없었던 저는 멍청이같이 그때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더 잘하면 예쁘게 봐주시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 악물고 아기를 위해 노력하고 또 신경 썼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달라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하게 저를 대하셨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귀가 시간도 늦어지고 제 상황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의 폭언에 가까운 잔소리를 받아내고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진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허기져서 밥 먹으려고 몸을 일으키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하혈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정신줄 잡고 119 신고해서 겨우 응급실로 갔고 그때도 시아버지는 애가 툭하면 응급실행이냐고 하면서 다 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기어이 유산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 아기 천사가 떠나간 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기가 힘겹게 뱃속에서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몇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기보다 시아버지를 더 신경 쓴 결과 엄마 싫다고 떠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리고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배를 부여잡고 한참이나 오열하며 정신이 반쯤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병원에 바로 오지도 않았고 일 핑계를 대며 나몰라라 했죠. 대신 시아버지가 뉘엿뉘엿 걸음으로 오며 괜히 본인 탓할까 싶어 그래서였던지 더 성을 내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내 참 기가 막혀서. 평소에 행실을 어떻게 했기에 애가 떠나가긴. 그러니까 제대로 하되 요령껏 해야지 제대로도 못하는 게 무식하게만 하려니 이 사단이 나지. 뭐라고요? 아버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게 누구 때문인데?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당신 아들 발목 잡은 우리 애기 떠나가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미쳤어. 다들 미쳤다고. 하며 병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자식 잃은 어미의 분노에 악을 쳤습니다. 그제서야 시애비라는 작자가 슬금슬금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니깐 정말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고 배는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고 뭐고 저는 엄마였어요. 내 아이를 잃어버린 그 기분을 정말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주위에서 결혼한 지 몇 달 안 돼서 이혼한다고 손가락질했고 부모님께도 미안했지만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장녀라고 책임감만 키워서 앞뒤 안 가리고 아기만 보고 결혼시켰으니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 제 잘못도 당신 잘못인 양 여기며 우셨고 처음에는 이혼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빠도 사정을 다 아신 뒤에는 길길이 날뛰시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제게 책임감을 지우셨다면서 죄책감을 느끼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께 못난 딸로서 더 죄송했습니다. 참 웃긴 게 남편은 이혼하랬더니 누가 봐도 신용인 것이 뻔한 말들로 붙잡는 척을 하더니만 이내 못 이기는 척 합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지 예비에게 설득당했던지 아기가 떠나간 것도 다 우리가 헤어질 운명이라면서 그런 거라며 멍멍이 소리를 해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훨씬 전에 이미 제게서 마음이 떠나간 것 같았어요. 책임감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 결혼은 했지만 싱글로서의 자유를 뺏긴 게 억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했더라고요.
뭐 서로 피차 잘된 일이었죠. 그렇게 제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첫 번째 결혼은 상처만 남긴 채 끝나버렸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게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존재는 남자가 되어버렸고 유산한 몸을 회복하면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나름 전 회사에서 일도 잘했었기 때문에 내세울 경력은 좀 있었거든요. 첫째 딸 자식 이혼했다 돌아오니 저보다 더 어두운 표정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추스릴 시간도 없이 이혼하자마자 새 직장을 얻었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사실이나 속사정을 아예 모르는 새 회사에서 새 출발을 하니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 남자라면 학을 떼서 혼자 살다가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 없다고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인연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어요.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는 회사의 제 선배님께서 어느 날 말을 거시더군요. 혜영씨,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내 절친한 동생 여동생이 곧 생일인데 근데 그 애가 올해 고3이라서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완전 아기 때부터 본 친동생 같은 애인데 내가 여자 선물을 잘 몰라서 여동생도 없고. 아, 그러세요? 그럼 제가 제 여동생한테도 물어보고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잘 돼서 친구놈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면 혜영씨한테도 한턱 낼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쁜 여학생용 지갑과 디퓨저를 찾아 골라드렸어요. 그걸 회사로 배달시키셔서 받으셨는데 또 다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혜영씨, 저번에 말한 그 동생이 오늘 회사로 선물 챙기러 올 건데 좀 전해줄래요? 내가 직접 전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하필 오늘 외근이라서. 아, 네 선배님. 그럼 그럴게요. 그리고 그날 선물을 가지러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제 현재 남편이었습니다. 첫인상이 따뜻하고 자상해 보였던 남편에게 맡아둔 선물을 넘겼죠. 그러자 남편이 저를 유심히 눈여겨보다가 미소를 짓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선물을 골라주신 분이 혜영씨라고 들었어요. 예쁜 걸로 골라주셔서 감사해요. 별것도 아닌데요, 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보지도 않으셨는데 선물이 예쁜 건지는 어떻게 아세요? 혜영씨가 미인이시잖아요. 미인이 고른 선물인데 보나마나 예쁠 게 뻔합니다. 라며 립 서비스를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선물을 전해주고 나서 며칠 후에 선배님이 제게와 남편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은근슬쩍 물어왔습니다.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혜영씨 인상이 너무 마음에 든다네. 나이도 혜영씨랑 동갑이고 내가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알고 지냈는데 애가 진짜 너무 착해. 한번 만나봐요. 잘못돼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저는 갈등했어요. 7년이 지나는 동안 결혼 생각을 접은 지 오래였고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었으니깐요. 그런데 차마 선배님의 적극적인 권유를 거절하지 못해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가서 거절하면 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처음 만난 날 생각보다 대화가 정말 잘 통했어요. 크고 작은 배려와 저를 생각하며 말하는 게 다 느껴졌죠. 그래서 이 남자는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녀를 만날 남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쥐어짜내 제 욕심을 버리고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 옆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그러나 남편은 자기가 더 슬퍼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마치 제 일을 겪은 것처럼요. 그 남자는 제 얼굴을 어루만져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왜 한 번 아픔을 겪었다고 행복할 자격을 다 포기해요? 색안경을 끼고 봐도 상관없어요. 행복해지고 나면 어느새 벗겨져 있을 거예요.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는 혜영씨가 좋아요. 한 달 정도를 갈등했어요. 부모님께도 말 못하고 여동생에게만 살짝 말했는데 동생은 언니, 그 사람 말대로 평생 그 상처 속에서 살 순 없잖아. 세상 남자들이 다 형부, 아니 언니 전 남편 같은 쓰레기는 아닐 거야 라고 저를 달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었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 내내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위하며 아껴주었고 언제나 저만을 생각했고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생활했습니다. 한 번도 제 과거에 관련해서 마음 다칠 일을 만든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어서 청혼을 받았고 제가 승낙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재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서 적극적으로 남편과 만난 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려고요. 상견례 때도 예비 시부모님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새 예비 시어머님은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